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월 16일 월요일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 주간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만연하고 있는 호엑스, 즉 인터넷상에서 난무하는 거짓 정보 홍수 때문에 국민적 단합이 깨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00만 중국인이 인도네시아로 몰려와서 살 것이라고 하는 소문부터 조코위 대통령의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고 중국인이라는 소문까지 아주 다양한 호엑스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보수단체들은 Throw Away 호엑스 피켓을 들고 시내 가두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카나다, 노르웨이, 한국 같은 선진국들은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잘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큰 충격을 없을 것이라고 선진국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을 보면요,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린드라당은 오는 2월 개최 예정으로 있는 창당 9주년 기념 행사에서 브라보 수비안토 당 총재를 오는 2019년 차기 대선 후보로 추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브라보 수비안토는 지난 2014년 대선에서 하타르자사 판당 총재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해서 출마를 했지만은 조코위 제2가 후보조에 근소한 차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대선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PDIP 당 44주년 창당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 총재가 다시 대선 경쟁을 놓고 한판 벌이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권은 골가루당의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그저 여당인 PDIP 당을 돕고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골가루당이 그렇게 할지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조코위 언더커버라고 하는 책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코위의 출생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책은 반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300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조코위 대통령의 부친이 이혼하고 다시 새 부인과 재혼한 사실이 있고 또 어머니는 또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복잡해져가는 가계도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친이 빼까이라고 하는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실이 있다고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책을 보는 즉시 인근 해당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이 책의 사본을 만들어 유포한다든지 그 내용을 전파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계속해서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인도네시아 전국으로 SNS상에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 논평자는 인도네시아 사회와 정치권의 불안정성이 2017년 금년도 인도네시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코위 제2가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정당들이 얼마나 많은 협력을 해주느냐에 조코위 정부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 때 그렇게 똘똘 뭉쳐서 조코위 대통령을 괴롭혔던 골가르당과 판당 등 많은 야당들이 이미 그린드라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조코위 정부와 PDP 당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는 있지만은 자카르타 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을 보면은 뭔가 깨질 것 같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린드라당의 프로보가 2019년 차기 대선 후보로 조기 선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금부터 볼모로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교회라든지 사찰, 학교나 학원 등의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법령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이념 문제가 엉뚱하게 외국인 야야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인도네시아, 즉 엔카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설립한 야야산이 그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야야산 설립에 인도네시아 국민이 법인의 대표라든지 재무이사로 들어가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엔카에리를 지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긍정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야야산과 같은 것을 설립하고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서 22시간 정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외신 기사와 함께 일본 신조 아베 수상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방문에 앞서서 필리핀을 방문하는 기사가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방문에 앞서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먼저 방문해서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마침 필리핀이 금년부터 아세안 연합의 의장국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뇌물 스캔들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헌재가 탄핵이 아닌 인용을 판결하더라도 국민들은 예전과 같은 재벌의 정경유착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간의 외교 관계가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외교 관계를 보는 것처럼 점점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코파수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특수부대 군인들이 호주 특수전 부대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을 때 거기서 같이 훈련을 받던 호주 군인들이 인도네시아의 판차실라 이념을 폄하하는 말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훈련생들이 즉각 호주 정부에 항의를 하고요.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 정부는 즉각 인도네시아 군부에 사과 전문을 보내고 조코위 대통령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을 되찾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호주와 인도네시아 관계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는 중국인 1000만 명 입국설이 퍼지고 있기 때문인지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뭔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칼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라는 것이죠. 하지만 외국인들도 자기가 투자한 사업을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인 관리자를 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 첫 해라든지 그 다음 해까지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계 가동 매뉴얼 때문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한 사람의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교통편이라든지 일상생활 등에 보통 3 내지 9명의 현지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처럼 외국인 투자만 달랑 받아먹고 외국인 노동자는 나가라고 하는 그런 투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는 2월부터 끄바요란 라마 찔레두굴 출발해서 꾸닝안으로 직접 연결되는 코리도 13 6교 버스 노선이 개통된다고 합니다. 버스만 다니는 겁니다. 시 당국은 총 연장 9.4km에 달하는 이 6교 직행 도로에 트란스 자카르타 버스 100대를 투입해서 매일 4만 명의 승객을 실어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대폭에서 안타사리로 연결되는 대사리 고속도로도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찔레두과 대폭에서 시내로 직접 진입하는 도로가 개통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한결 시내 교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잘란잘란 인니를 시청하신 후에 제가 다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란잘란인니의 박예진입니다. 오늘은요, 먹방이 아닌 안쪽에 위치한 뮤지엄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얼라이브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한국에서 많은 작품들을 가져와서 작품성이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총 2개의 박물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얼마나 재밌을지 보러 가요. 입장 전 티켓 부스에서 표를 구매한 후 입장하면 되는데요. 3D 박물관 혹은 밀랍인형 박물관 둘 중에서 가보고 싶은 곳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전 오늘 온 김에 2군데 다 가보려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귀여운 백설공주와 7난장이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Jadi sebenarnya Alive Museum ini salah satu branch dari Alive Museum yang ada di Korea. Kita ada bisnis development di beberapa negara lain di Asia Tenggara. Nah, khususnya kita pingin banget nih bikin Alive Museum atau museum 3D dan patung lilin pertama di Jakarta yang secara permanen pengunjung bisa kunjungi setiap hari kapanpun yang mereka mau tanpa jauh-jauh pergi ke luar negeri. Jadi kita dari Korea langsung bawa semua artwork kita, baik yang 3 dimensi maupun patung lilin langsung ke Indonesia. Ini sebenarnya pengalaman pertama buat berdua, seru. Tempatnya, wahananya asik-asik mas. Pasti untuk selanjutnya pasti kesini lagi. 입장하기 전 이렇게 입구에서 표만 보여주면 입장 가능. Di Alive Museum sendiri kita mempunyai 2 konten berbeda, yang 3 dimensi dan yang patung lilin. Kalau yang 3 dimensi namanya Alive Museum, yang patung lilin namanya Alive Star. Nah, sedangkan di Alive Star kita punya berbagai konten patung lilin dari public figure, Korean Wave, sama presiden-presiden yang sekarang ada, seperti contohnya nih Obama ataupun Xi Jinping, presiden dari Cina. Jadi visitor bisa selfie ataupun ada edutainment, sekalian foto-foto, sekalian belajar tentang si public figure ini berasal dari mana, karirnya seperti apa. 이곳은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었던 문화 공간인데요. 얼마나 리얼하던지 모형들에게 계속 말 걸었지 뭐예요. 와, 스티브잡님도 여기 계시는데요. 여기 모든 위인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저 위인들만 해도 오늘 몇 명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물관은 고리타분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 지루할 틈도 없이 만인의 인기를 받고 있는 라이브 뮤지엄을 소개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작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볼거리 가득하고 다양해서 즐거운 사진 가득 담아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잠시나마 하늘을 날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마릴린 먼로한테 잡혀먹는 트릭 같은데요. 어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거리의 깡패들과 한번 싸우겠습니다. 입체감 느끼게 하는 착시 현상에 인공바람까지 얼마나 놀랐는지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KO! 제 몸이랑 다리랑 따라 놀고 있어요. 보이세요? 제가 찐짝도 아니고 근데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빛의 굴절과 반사, 원근과 음영에 따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 트릭 아트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어서 혼자서도 재미나게 즐기다 왔습니다.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정말 신나 보이죠? 이곳은 서로의 자화상을 그려주는 공간인데요. 실물보다 예쁘진 않지만 방문 인증 쾅쾅 하고 갑니다. 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도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마련돼서 정말 기쁜데요. 왜 이제 알았을까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이용해서요. 꼭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느냐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거든요. 꼭꼭꼭 놀러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노만 모나스 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 수 있을지 관건인데요, 그게. 인도네시아의 무역 관문인 단중 프리옥 항으로 가는 화물 컨테이너를 지금은 모두 화물 트레일러에 실어서 나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차로 JICT까지, 즉 자카르타 국제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출 제품의 운송 시간도 대폭 줄어들고요. 운송비도 저렴해서 수출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찌까랑과 반둥 그대바게에 드라이포트가 있지만은요, 거기서 그 컨테이너를 다시 트레일러로 지금은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막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커져서 수출 경쟁력이 아주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부의 무역부, 산업부, 그 관계 기관장들이 한데 모여서 하루 2번 산업용 기차가 한꺼번에 이 컨테이너들을 단중부력으로 나르게 된다면 큰 무역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땅그랑 라와쿠증이라는 곳에 TPA라고 해서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서울의 난지도 하늘공원처럼 녹지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그대로 덮기만 했고요. 그 위에다가 골프장이라든지 어떤 꽃밭을 조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처리 문제는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일부 도시 쓰레기를 가지고 발전을 해본다느니 재활용 처리를 한다느니 하고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는 안 되고요. 좀 귀찮더라도 분리수거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재활용이고 뭐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강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니까 홍수가 나고 침수가 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메락에서 바뉴왕이까지, 즉 자박 횡단 고속도로 건설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발생해서
자바섬 전 지역을 커버하는 일반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란스 자바 고속도로도 브레베스에서 스마랑까지, 그리고 중부자와 바웬에서 솔로, 동부자와 나위를 거쳐서 끄르토소노까지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코이 정부는 전 자바섬을 하나의 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개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올 중순까지 브레베스에서 스마랑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에서 자동차를 타고요, 중부자와 스마랑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하리라야에는 그리 혼잡한 교통체증을 자바 국민들이 겪지 않고 비교적 빨리 솔로라든지 족자카르타 인근 마을까지 귀향과 귀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바 트란스 고속도로는 메락에서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찌깜백, 지러번, 브레베스까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둥 우회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톨바스르코자에서 남쪽을 쳐다보면요, 소량이라고 하는 관광지로 연결되는 일명 세로자 고속도로가 금년 5월까지는 완공된다고 합니다. 사실 소량이라는 관광지는 까와뿌띠라고 하는 흰색의 칼데라 호수가 있는 노천 온천에다가 드넓은 녹차밭이 펼쳐지는 남쪽, 반둥 남쪽의 고산 분지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날씨가 연중 선선하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가 이곳에서 많이 나고요. 또 딸기와 뽕나무에서 나는 오디가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중부자바 뿌르발링가라고 하는 곳에 수디르만 공항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곳은 자바 남쪽인데다가 자바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바섬의 오지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을 물자의 수송과 신속한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전략적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이곳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계 직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 가발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은 기차 편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비행기로도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보자와 가롯을 지나서요, 족자 방면으로 가다 보면은 찌아위라는 곳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명은 이상하게도 자카르타 보고르 고속도로 맨 마지막 토를 나가는 곳의 지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군흥 마다띠 산 기슭의 한 마을, 즉 찌까만뜨리라는 곳에서 끌러떡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신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끌러떡은 소 목에다가 거는 요랑을 말하는 겁니다. 소 요랑까지 축제로 만드는 이 사람들의 재주가 참 대단할 것 같은데요, 딸랑딸랑하는 소 요랑을 축제로 변화시킨 이들의 재주가 참 대단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말썽을 빚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주 12,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하마드 살레 상원 대페대 의장을 만났고요, 전자주민등록증 즉 이카테페 사업 부정축제 의혹을 받고 있는 세티아노반토 하원 대페 의장을 만나서 양국 간 의회 협력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또 조코이 대통령과 만나서 양국 간 경제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논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